1시간 자는 것 같다고? 한 10분 자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 자, 그럼 나 이제 뭐 할 거냐? 우리가 파동을 조금 더 봅시다. 자, 동그라서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볼 때 뭐 볼 거냐? 우리가 파동을 봤을 때, 이렇게만 그릴게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주기를 예를 들어 4초라고 할게요. 4초. 이게 주기입니다. 그럼 매질의 한 점, 여기 별표를 이렇게 이 지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1초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1초가 지나면 1초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 요거 지점 여기까지 내려오겠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올라갈 것이고 내려올 것이고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 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이쪽으로 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가겠죠. 됐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갑니다. 이해됐다? 파동이 어떻게 됐어? 여기 있던 파동이 이렇게 이동이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 번 더 갑니다. 이제 2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지점 밑에까지 가죠. 요건 올라갈 거고 여기가 더 올라갈 거고. 됐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됐어요? 이게 몇 초 지났을 때? 2초 지났을 때 모습이죠. 그럼 3초 지나면 어떻게 될까? 3초 지나면 3초 지나면 이렇게 되겠죠. 3초 지나면. 이해돼? 4초 지나면 어디까지 가? 다시 요 지점까지 가겠지. 그럼 마루부터 마루까지 이 별들이 간 거지. 4초 동안. 그러면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루부터 마루까지 이 파장은 마루까지 이 파장은 즉 람다라는 파장인 거지. 한 주기 동안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야. 이동한 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이게 뭐라고? 주기 동안 이동한 거리를 파장이라고 부른다고. 됐어? 그다음 두 번째 갑니다. 여기서 파동을 하나 또 그릴 거야. 내가 좀 그렸다. 아주 짧은 시간, 즉 파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 생각했을 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그럼 잘 봐. 여기가 뭐였어요? 일단 마루죠. 여기가 뭐야? 골이죠. 마루하고 골 사이, 마루에서 골 사이에 있는 매질들은 어떻게 될까? 위로 진동할까? 아래로 진동할까? 위로 진동하고 있지. 흰색에서 분홍색으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위로 진동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골에서 마루 사이의 매질들은 위로 진동해? 아래로 진동해? 아래로 진동하게 됩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찾아낼 거냐? 잘 들어. 만약에 지금 이제 마루 이렇게 파동이 있어. 파동이 있을 거야. 여기서 P점이라고 그랬어. P점. P점이 앞으로 됐어? 앞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됐다. P점을 그린 거야. P점이 진동 반응. 그럼 P점이 어떻게 했어? 처음에 이 지점이 진동을 위로 간 거야, 아래로 간 거야? 나봐야 돼. 위로 간 거야, 아래로 간 거야? 아래로 내려간 거야. 이거 P점만 나타낸 거야. P점이 밑으로 내려간 거잖아. 그럼 이 P점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해돼? 세영이 이해됐어? 다시 말하면 이건 이 그래프는 뭐야? P점만 시간에 따른 P의 위치를 즉 변이를 나타낸 거야. 그럼 이 위치가 낮아. 지금 저게 중간이었지.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다시 올라왔다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P점은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럼 이 P점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자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어? 골에서
마루로 가는 방향이었으니까 내려가는 거야. 이해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왼쪽으로 파동이 진행해 가는구나라고 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니? 건우야 알았니? 확실히? 세영이 알아들었어? 다시 말하면 저기서 우리가 진동 방향을 보고 우리가 뭘 찾아냈어? 진동 방향을 보고 왼쪽으로 운동하는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지 찾아내는 거야. 만약에 지금 현재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였다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는 거였더라. 이거지. 그러면 마루에서 골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진동이, 파동이. 그럼 얘는 어떻게 있어? 내려갔지? 그럼 마루에서 골방향이 아니라 골에서 마루 방향인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갔다라고 찾는 거야. 이해돼? 그럼 파동의 진행 방향도 이렇게 찾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온다. 같은 위상이란 말이다. 같은 위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같은 위상. 같은 진폭. 진폭 보고 같은 변이, 같은 진동 방향. 이럴 때를 같은 위상이라 불러. 예를 들면 지금 P점 있지. 근데 여기 Q점 있을까? P와 Q는 위상이 같을까 다를까? P와 Q. 반대가 되지. 지금 현재 PQ는 누구야? 변이는 똑같아. 높이가 똑같으니까. 근데 뭐가 달라? 진동 방향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루끼리 골끼리는 같은 위상이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마루와 골은 어떻게 돼? 반대 위상이다 라고 봐야 돼. 그래서 마루끼리 골끼리는 뭐야? 같은 위상, 마루와 골은 반대 위상. 이렇게 보시는 거야. 알았니? 이렇게 기억해 주셔요. 자, 우리 이거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니? 쓸 거 쓰셔요. 근데 밑에 파동의 전파 원리가 있을 거예요. 뭔 일 있어? 뭔 일 있어? 왜 그래? 그럼 뭔일 있었지?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까였어? 아니면 고백했는데 까였어? 왜 그래? 왜 자꾸 보고 싶어? 인스타 찾아다녔지? 응? 됐어요, 얘들아? 됐으면 그만 갑니다. 45페이지 밑에 보면 파면 나있죠? 파동이 전파되어 나갈 때 위상이 같은 점들을 연결한 선이나 면을 보고해. 위상이 같은 곳들을 연결하는 파원, 파면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내가 물결파가 있으면 어떻게 돼? 물결파가 물이 봐봐. 출렁 이렇게 가지. 그걸 옆에서 잘라서 본 거, 위에서 본 모습은 어떻게 될까? 위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돼 있어. 볼록 이런 식이야. 그럼 여기에 파면. 즉 얘가 뭐야? 마로 이런 것들이 마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다음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물결파 같은데 밝은 데가 있고 좀 어두운 데가 있잖아. 밝은 데 같은 경우는 높은 데가 밝은 데야.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둡다라고 해. 혹시 심연이라고 들었어? 심연이 뭐야? 깊은? 연못, 호수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심연의 깊이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다. 그럼 왜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때? 그만큼 밝아 보일까 어두워 보일까? 깊을수록 어두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건 마루들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생각한다. 이게 파면이 되는 거지.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오늘 누구 있습니까? 허이겐스의 원리, 하이언스, 호이겐스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거는 특별히 그냥 한번 읽어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간단하게 보실 거예요. 파동이 전파될 때 모든 점들이 각각의 새로운 파동을 발생시키는 전파원이에요. 구변파를 만들고
이때 발생한 구면파에 공통으로 접하는 선이나 면이 다음 순간에 새로운 파면이 됩니다. 그냥 읽어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 갑니다. 파동의 반사갑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 파동의 반사가 있을 거는요. 잘 보세요. 파동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그 경계면에서 파동이 처음 매질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더 이상 진행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지. 그게 뭐야? 파동의 반사라고 얘기해요. 그럼 반사 같은 경우는요. 파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사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면을 그립시다. 그러면 이렇게 파동이 전달해 올 거야. 그럼 이걸 입사파라고 얘기해. 입사파. 됐죠? 그럼 입사파하고 파면이 이렇게 수직을 이루는 걸 법선이라 불러요. 잘 봐라. 법선은 누구와 누구? 파면과 수직을 이루는 가상의 선을 법선이라 불러. 그럼 요 각을 보고 뭐라 그럴까? 입사각이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입사각. 그러니까 입사각은 누구와 누구를 이루는 각이냐면 법선과 입사파가 이루는 각을 보고 뭐라 불러? 입사각. 됐어? 수영아 지금 어려워? 내용? 괜찮아? 근데 두 번째 얘가 어떻게 돼? 튕기겠지. 내가 거울이 있으면 어때? 거울이 있으면 튕겨서 니네한테 갈 거잖아. 그러니까 거울이 있으니까 튕겨서 갈 거야. 그럼 여기서 이게 뭐야? 반사파라고 얘기해. 그럼 반사파라고 요 각이 뭘까? 반사각이지. 입사각을 I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반사각은 I 프라임이라고 줍니다. 얘네들은 항상 똑같아요. 크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럼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이 커진다. 이게 무슨 법칙이냐? 반사의 법칙이야. 반사의 법칙은 뭘까? 반사의 법칙은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어떻게 된다? 똑같다. 이게 반사의 법칙. 그럼 범선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응? 범선이 존재. 법선 같은 경우는 가상의 선이야. 얘가 튕겨나가는 각도를 재기 위해서. 됐어?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입사파하고 여기 각을 재야 되잖아. 각을 재는 거니까 가상의 선, 즉 수직하게 선을 그어줄 거야. 됐어? 그럼 또 하나 갑니다. 얘들아 봅니다. 여기서 입사각과 반사각을 갔을 때 여기서 봐봐. 반사가 됐을 때 같은 매질이야? 다른 매질이야? 같은 매질이지. 같은 매질이야. 따라서 뭐가 안 변할까? 진동수, 주기, 속력, 파장 일정한 거야. 됐어? 같은 매질로 지나가는 우리가 파동의 속력은 누구에 따라 달라진다? 매질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같은 매질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안 달라져야 돼? 속력, 주기, 진동수, 파장 이것들은 다 변할 수는 없어. 이해돼요? 기억하셔요? 파동의 반사가 방금 얘기했던 건 파동의 반사. 파동이 반사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변화된다. 됐죠? 왜냐하면 뭐라 썼어? 여기서 같은 반사의 법칙 그거 설명드리고 두 번째 파동이 반사할 때 진동수, 파장, 속력은 변화 없다고 썼지. 왜? 같은 매질이니까. 똑같은 매질로 가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어차피 진동수하고 주기는 안 변한다고 썼지. 그러면 같은 매질이니까 매질에서는 누구야? 속력을 결정시켜주지. 그럼 속력이 똑같으니까 파장도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 정도까지 보시죠. 자, 밑에 봅니다. 정반사가 있을 것이고 난반사가 있을 거야. 정반사가 뭐야? 파면이 매끄러운 거야. 그래서 반사광선의 방향이 일정한 걸 정반사라고 부르고요. 난반사는 뭐야? 반사면이 매끄럽지 않아서 반사광선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 잘 봐. 내가 여기에서 덜을 딱 들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여기서는 니네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애들 모습을 볼 수 있지. 왜? 반사가 되니까. 됐어? 그럼 거울면 같은 경우 아주 매끄러운 면,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매끄러운 면이니까 빛이 이렇게 왔다 튕겨나가고 와서 튕겨나가 다 반사의 법칙 성립되고요. 들어오는 방향도 날아나고 나가는 방향도 날아나요. 같다는 얘기죠. 근데 난반사는 면이 어떻게 될까? 울퉁불퉁하지. 면이 울퉁불퉁하다는 얘기는요. 들어오는 빛의 방향은 같아도 대충 일단 빛의 방향이 같아도 됐어? 빛의 방향이 같아도 어떻게 돼? 튕겨나가는 건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됐어? 그럼 들어오는 방향 가져도 튕겨나가는 방향이 다른 것이 이걸 난반사라 불러. 내가 보여? 안 보여 준영아? 나 안 보여? 현아 나 보여? 왜 내가 보일까? 나는 빛이 나한테 반사해서 니네들한테 난반사가 돼서 가는 거야. 우리가 물체가 보인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그 물체에 부딪힌 빛이 내 눈에 들어와야 보이는 거야. 그럼 내가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는 나의 부딪힌 빛들이 니네들한테 다 가는 거잖아. 난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이해됩니까? 근데 이 난반사 같은 경우는 반사의 법칙이 성립될까 안 될까? 됩니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반사냐. 그러니까 반사의 법칙이 성립되는 건 요 지점을 얘기해. 그럼 법선을 그려주면 같고, 법선을 그려주면 같고, 법선을 그려주면 같은 거야. 이해돼? 면에 따라서 입사각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입사각과 반사각은 똑같아요. 난반사는 뭐가 달라? 면에 따라서, 즉 파동이 온 지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입사각이 달라지긴 해. 하지만 뭐는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됐어? 그 정도 기억해 주세요. 자, 파동이 굴절일 겁니다. 파동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그 경계면에도 파동이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이야. 됐죠? 그걸 굴절이라고 해. 굴절은 뭔가 꺾였다는 뜻이지. 그럼 봐봐. 진동수는 변화 없지만 파장이 달라져서 속력이 변합니다. 두 번째,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합니다. 느린 쪽으로 굴절해요. 됐어요? 줄 좀 틀어. 느린 쪽으로 굴절한다. 줄 좀 틀었고. 뒤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두 번째, 파동이 회전입니다. 파동이 진행하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뒤쪽까지 전달되는 현상을 보고 회전이라고 부르죠. 줄 좀 쳐주세요. 파동 회전은 파장이 길수록 틈이 좁을수록 잘 일어난다.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야 뭐 있습니까? 뒷페이지 66쪽에 있으니까 67쪽 파동 굴절 잘 보십니다. 굴절은 뭐라고 그랬어? 파동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속력이 달라져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파동의 굴절이라 불러요. 다시 한번, 파동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파동의 속력이 달라져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파동의 굴절이라 불러요. 됐어? 그러면 파동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값의 비는 일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설명합니다. 잘 보셔요. 이제 천천히 갑시다. 매질 1번, 매질 2번입니다. 1번이 좀 빠른 매질로 보실게요. 빠른 매질. 얘가 느린 매질 이렇게 볼게요. 됐죠? 파동이 옵니다. 됐죠? 맞죠? 파에 수직하게 뭘 그릴 거니? 파에 수직하게 뭐 있어? 선들, 파면들이 형성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여기를 A라고 하실게요. 여기를 B라고 합시다. 매질 1번이 빠르대, 매질 2번이 빠르대? 1번이 빠르지? 그러면 1번에서 B에서 B'까지 올 때 A는 어디까지 갑니까? 더 많이 가요? 조금 가요? 조금 가죠. 요만큼까지 갑니다. 이해돼? 이게 A'이라고 봅시다. 가능하죠? 왜냐면 매질이 여기까지 이렇게 파동이 왔잖아. 와서 B가 가는데, B가 요만큼까지 가는데 얘가 요만큼까지 간다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이렇게 새로운 파면이 생겨버리죠. 왜요? 이해돼? A가 더 빠른 거 아니에요? A가 빠른 게 아니라 A가 왔지. 그러니까 파동이 온 거지. 됐지? 근데 여기서 파면이 와서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온 거지.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온 거 보이세요? 맞죠? 그럼 여기서 A는 어떻게 돼? 이제 새로운 매질로 들어가자는 거잖아. 새로운 매질로 들어가서 A'까지 간 겁니다. B는 아직까지 매질 1번을 진행하는 거야. 그럼 B'까지 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A'까지 거리가 B'까지 거리보다 작아요. 왜? 느리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얘는 이만큼이고 얘는 요만큼이죠.
그럼 봐봐. 나가 이렇게 오던 애가 어떻게 돼? 이 상태로 이제 이렇게 꺾이죠.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렇게 진행해 오던 애가 이렇게 꺾여버린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속도 차이 때문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속도 차이 때문에. 됐어요? 자, 그럼 그림 하나 다시 그립시다. 저걸 그립니다. 다시 그릴게요. (90도고요) 90도입니다. 됐죠? 됐어요? 90도 아닌 것 같아? 좀 바꿔? 만약에 좀 찝찝해. 됐어? 좀 나? 뭐 하면 안 되는데 빨리 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요 값을 요 값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 이걸 자, 됐어? 잠깐만 잘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 법선 그리죠. 요 각은 몇 도예요? 직각이죠. 요 각은 몇 도예요? 요 각 직각이죠. 90도죠. 그럼 요 각하고 요 각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같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입사각을 I라고 할 거고 굴절각을 R이라고 볼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걸 갖고 가실 거예요. 여기서. 그럼 여기가 I가 될 거고 이게 굴절각 R이 되는 거야. 까지 됐어? 됐어요? 그럼 잘 봐. sin I는 어떻게 돼요? 뭐야? 이걸 A 프라임 B 프라임이에요. 누구야? A B 프라임 분의 B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sin R은 어떻게 돼요? A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식을 유도를 하는 것 때문에 그래. sin R분의 sin I는 누구야? 요거니까 약분 되지 이거. 그럼 A 프라임분의 B 프라임 되겠죠. 맞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얘네들은 곧 누구야? 얘가 많이 갔어, 얘가 많이 갔어. A 프라임이 많이 갔어, B 프라임 많이 갔어. B 프라임 많이 갔으니까 속도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누구야? 곧 파장을 얘기하겠지. 파장. 맞아요? 왜 F 람다에서 F는 똑같다며. 그러니까 누구니? 람다 1, 람다 2. 람다 2분의 람다 1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해돼? 그래서 일단 거기 나오는 거 보실까? 뭐 있어? sin R분의 sin I는 V2분의 람다 2분의 람다 1이 되고 V2분의 V1이 되는 거야. 이 값은 변하지 않는다고 됐어. 같은 매질로 갈 때는. 됐어요? 여기서 모르겠는 거 얘기하셔야 돼요. 진도를 쭉쭉쭉 뽑을 거는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진도를 아까 전에 내가 계획은 아직 거기까지 간다고 했었는데 못할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어. 뭐. 대신 우린 여름방학이 또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는 만큼 나가는데 못 알아듣는데 그냥 막 나갈 수는 없다고 내가. 알아들어야 뭘 하지.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얘기하세요 빨리. 성우가 이해 안 되는 거 됐어? 차단 박건우 선생 어떻게 됐어? 빨리 얘기해. 괜찮아? 확실히? 잘준영 빨리 얘기해. 막힌 거 얘기해. 너 설명해. 자, 뻥치지 마. 빨리 얘기해. 있어야 얘기해 줄 거냐. 그러니까 원래는 일단 우리는 딱 식만 알면 되긴 하긴 하는데 sin R분의 sin I라고 하는 요 식만 알면 되긴 하는데 누구야? 나온 게 요거 때문에 나온다고. 요 삼각비 때문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시간 동안 얘 이만큼 갖고 얘 요만큼 같이 갖고 속도 차이가 되는 거라고.
B, B 프라임, A, A 프라임 속도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속도 차이비는 요게 속도 차이비, 파장비 이렇게 본다고. 근데 만약에 입사각이 커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굴절각도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왜냐면 얘네들의 속도 차이지. 굴절되는 건 속도 차이잖아. 비율인 거야, 비율. 얘네들의 속도의 비율인 거라고. 그럼 당연히 그 비율은 어떻게 돼? 달라지지 않지, 비율은. 비율은 달라지지 않다. 어차피 여기서의 속도와 여기서의 속도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속도의 비율은 변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사인 i가 커지면 사인 r도 커질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볼 거 이렇게 볼 거야. 곡선 그렸죠? 원래대로는 몰라 어떻게 봐야 돼?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1번, 2번에서 이렇게 와야 직선으로 오는 거니까 굴절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 근데 실제로 어떻게 돼?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각이야? 입사각이 되고 이 각이 굴절각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했어? 봐봐. 여기서 이쪽으로 갔지. 밑으로 갔지. 즉 1번 매질에 가까워진 거야. 1번 매질에서 멀어진 거야. 멀어진 거지. 그럼 누구야? 느린 쪽으로 꺾인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가 느린 거고 얘가 빠른 거다라고 보고. 어떻게 볼 거냐?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했을 때 입사각이 크면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 굴절각이 더 크면 누구야?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갔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갔다라고 봐야 돼. 됐어? 적을 거 적어 주셔요. 됐습니까? 나중에 이성질 이용해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이성질 이용해서 뭐 할 거냐면 전반사라는 거 할 거야. 그럼 내가 이거 봐봐. 내가 이걸 각을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늘려버렸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각도 커져야지. 이렇게 커져야지. 얘는 입사각이 커지면 모두 커진다. 굴절각도 커진다라고 생각해. 비율은 같으니까. 됐어?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 쓸 거 쓰세요. 그다음에 거기 우리가 67쪽에 보면 중간에 매질 1번, 매질 2번이라고 그림 나와 있지, 얘들아. 매질 1번의 파장이 길어, 매질 2번의 파장이 길어. 1번이 길지. 1번이 길다는 얘기 그만큼 1번이 더 빠르다는 뜻인 거잖아. 이해되세요? 자, 밑에 갑니다. 빛의 굴절 갑니다. 쓸 거 쓰시고. 됐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빛의 굴절, 빛이야. 빛도 파동이야, 파동이 아니야? 파동이지. 근데 빛에서는 뭘 할 거냐면 굴절률이라는 거라고.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간단히 말하면 뭐냐? 봐봐, 밑에 갑니다. 굴절률. 매질에서 빛의 속력에 대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C의 비를 그 매질의 굴절률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굴절률 뭐야? 매질에서 빛의 속력에 대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B를 그 매질의 굴절률이라고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말하면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과의 진공에서 빛의 속력과의 의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진공에서 빛의 속력과 매질에서 빛의 속력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뭔 소리일까? 차이가 크다는 얘기야. 차이 크다는 얘기는 뭔 소리일까? 빛의 속도는 진공에서는 변함이 없지.
그럼 차이가 크려면 어때? 빠를 수는 없으니까 느릴 거잖아. 그만큼 느리다라는 뜻이야.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느리다는 뜻이야. 하지만 굴절률은 어떻게 되니? V분의 C, 즉 빛의 속도에 대한 비율인 거야. 됐어? 그럼 굴절률이 크다라는 얘기는 뭔 소리일까? 얘가 숫자가 작을수록 커지지.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수록 커진다는 뜻인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이걸 보고 절대 물절률, 이 물질의 절대 물절률이라고 얘기해. 예를 들면 공기가 있을 것이고 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유리가 있을 것이고 다이아몬드가 있어. 이거 뒤에 있을 거야. 근데 뒤에 있는 건데 그냥 땡겨서 오는 겁니다. 누가 제일 굴절률이 클까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커요. 누가 제일 빠를까요? 공기가 제일 빨라요. 굴절률이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굴절률이 제일 큰 건 다이아몬드가 제일 굴절률이 크다는 게 제일 느리다. 얘가 굴절률이 제일 작지? 그러니까 얘가 빠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기를 굴절률 1로 봐. 1로 본다는 얘기는 뭔 소리니까? 진공하고 똑같이 취급하긴 해. 근데 실제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취급하는 것 뿐이지. 됐어요? 자, 기억하시고요. 쓸 거 쓰시고 또 갑니다. 자, 밑에 보시면 굴절률 설명드렸고요. 굴절 법칙 나왔죠? 굴절률이 N1인 매질 1에서 굴절률이 N2인 매질 2로 빛이 진행될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보세요. 자, 이렇게 내가 그릴 거, 반원 불을 그릴 거고요. 이렇게 빛이 올 겁니다. 이렇게 되죠. 빛이 왔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이 각이 I가 되고요. 이 각이 R이 됩니다. 자, 길이 A 프라임, B 프라임. 사인 I 얼마 됩니까? 사인 I. 사인 R. 뭐 분의 뭐? 반지는 분의 A 프라임이죠. 반지는 분의 B 프라임이죠. 약분하면 어떻게 돼? 결국엔 누구? A 프라임 분의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이야. 그러니까 이거의 비율이 얘네들의 사인 값의 비야. 이거는 없으니까 좀 적어주시고요. 됐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니? 누구 분의 누구? V 얘가 1번이야. 얘 2번이고 V2 분의 V1이죠. 맞습니까? V2 분의 V1이니까 어떻게 됐을 거야? 자, 요거만 나보세요. 나 요거만 변형시킬게요. 어떻게 됩니까? V는 N분의 C죠. 맞아요? 그럼 여기다 대입할게요. 얼마 됩니까? N1분의 C, N2분의 C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N1분의 N2가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요거까지 좀 알아두시고. 이게 뭐야? 스넬의 법칙이라고 그래. 스넬의 법칙. 그래서 굴절률이 N1이 매질 1과 굴절률이 N2이 매질 2로 빛이 진행될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됐죠? 좀 쓸거 쓰세요. 그다음에 여기서 같은 게 빛의 굴절에서 그림 봤을 때 요거는 안 나왔지만 실제로 문제는 이런 것들도 나오긴 해. 그래서 그래. 됐죠? 다 됐습니다. 이제 뒤로 갑니다. 굴절된 현상 설명 좀 뒤로 가십니다. 준비하세요. 역시 안 보여. 저기까지밖에 없었어. 됐어? 준영아 맛있어? 맛있어? 네. 자 갑니다. 자 이제 뭐 볼 거냐? 밑에 보시면 자 68쪽. 자 여러 가지 매질에서 빛의 속력과 굴절률이라고 됐을 거야. 매질의 굴절률이 클수록 그 매질에서 빛의 속력은 더 느려지므로 빛의 굴절되는 정도가 커서 법선 쪽으로 더 많이 꺾인다라고 됐을 거야. 밑에 보시면 물이 있을 거고 유리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지. 그러면 공기에서 물로 갈 때 각도가 몇 도 정도 차이 나냐? 15도. 유리는 22도 정도 차이 나나? 뭐 이렇게 되게 아니 몇 도 차이 나면 되겠지. 각도 더 많이 차이 났지. 다이아몬드는 더 많이 차이 났지. 맞아? 그럼 차이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속도 차이도 크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공기의 굴절률이 1이지. 맞아? 그러면 물의 굴절률은 얼마야? 물의 굴절률. 물의 굴절률 얼마 될까요? 물의 굴절률.
물의 굴절율 즉 사인 R분의 사인 I가 되는 거야. 사인 I 얼마 돼? 몇 도래? 30도니까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사인 I가 얼마야?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 됩니까? 빠박 얼마? 루트 2가 되겠죠. 이게 뭐래? N 원분의 토 공기에서 뭘로 오는 거야? N 물로 오는 거지? 그럼 공기의 굴절율 얼마 됐어? 1이라고 했지. 그럼 얼마 돼? 물의 굴절율은 얼마야?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요. 적을 거 적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어차피 물의 굴절율은 모르겠고 계산하는 거 공기 굴절율 1이니까. 그럼 N 물은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야? 유리나 다이아몬드는 모르지. 왜냐면 각도가 특수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계산해서 하라는 문제 나오진 않아. 근데 대신 뭐는 나올 수 있어? 각도를 특수각을 줄 거야. 몇 도 몇 도 몇 도. 30도 주고 45도 주고 60도 주로 줘. 그러니까 그걸 갖고 내가 뭘 찾아내야 돼? 굴절율이 얼마다 이렇게 찾아내야 돼. 이해되니? 기억하시고요. 됐죠? 자 밑에 한번 보십니까? 자 입사각이 같을 때 굴절각이 같을수록 빛의 굴절은 정도 크다. 두 번째 노래 굴절각의 크기는 누가 제일 커요? 물이 제일 크죠? 그럼 어떻게 돼? 굴절은 정도는 다이아몬드가 제일 클 수밖에 없지. 빛이 굴절은 정도 클수록 진행 속력이 느리다까지 보시면 되고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밑에 갑니다. 물결파의 진행 방향과 굴절입니다. 자,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 입사각이 커요? 굴절각이 커요? 입사각이 큽니다. 그 다음에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갈 때는 굴절각이 크죠? 그거 구분해 주고요. 여기까지 모르시겠는 거 확인합니다. 괜찮아요? 자, 68쪽 자연현상에서의 굴절현상. 물속에 잠긴 물체의 깊이가 실제보다 얕아 보이고 일부분만 잠긴 물체는 꺾여 보입니다. 얘들아, 남자애들이 주로 많이 하거든? 뭘 많이 하냐면 여름철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여름철에 친구들끼리 놀러가요. 계곡으로. 계곡으로 놀러가서 어떻게 될까요? 술 먹고, 대학생들 술을 먹겠지. 술 먹고 객기로 뭐 할까? 다이빙을 하겠지. 그래서 못 나와서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곡에 죽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왠 줄 알아? 깊이를 몰라. 얕은 것보다 그러니까 그냥 빠져서 뭐야. 술 먹었으니까 뭐야. 그래서 죽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실제 깊이는요 6m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근데 그 깊이를 모르니까 죽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대학교 갔을 때 뭐하라고? 술 먹고 객기 부리지 말라고. 술 먹고 물에 들어가는 거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세용 알았어? 갑니다. 자, 두 번째 신기류나 아지랑이 발생한다. 자, 빛이 공기 중에서 온도나 밀도가 균일하지 않은 층을 통과할 때 속력의 변화로 연속적으로 굴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렌즈의 모양에 따라서 빛이 모이거나 퍼진다라 썼죠. 거기다가 하나만 쓸 거야. 뭐라 쓸 거냐? 빛은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 쓰세요. 빛은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 쓰세요. 됐죠? 빛은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는 소리는 뭔 소리일까? 야, 두껍다라는 게 빨라 느려 빛이? 느리지. 그러니까 느린 쪽으로 꺾인다. 저것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됐죠? 자, 뒤로 갑니다. 69페이지. 낮보다 밤의 소리가 멀리까지 퍼진다. 공기 온도에 따라 소리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공기적으로 연속적으로 굴절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알았었죠? 얘들아, 낮말은 밤말은 그럼 낮말은 새가 듣는다는 얘기는 소리는 어디가 빨라들었었어? 공기가 온도 높을 때가 빨라? 온도가 느릴 때가 빨라? 온도가 낮을 때가 빨라? 온도 높을 때가 빨라.
그러니까 어차피 공기잖아. 같은 매질이잖아. 근데 온도가 높다는 얘기 진동이 더 전달돼서 잘 가는 거야. 그럼 보면 소리는 어디서 어디로 바뀐다? 빠른 데서 느린 데로 바뀐다. 낮에는 누구부터 뜨거워지니? 딴 것부터 뜨거워져. 그럼 상대적으로 위쪽이 차가운 거지. 차갑다는 얘기 빠르다 느리다? 느리지. 그러니까 소리가 위로 가야 돼. 낮에는. 밤에는 누구부터 식어버려? 차가. 땅부터 식어. 땅부터 식었으니까 소리가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소리가 밤에는 모여. 그러니까 작은 소리를 내도 더 크게 들리는 거고, 밤에는 그러니까 낮에는 소리가 위로 가니까 소리를 같은 소리를 내도 좀 작게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밤과 낮에 소음 제한 그 소음 크기가 달라. 예를 들면 내가 집회를 할 거야. 낮에 집회 그 데시벨 소리하고 밤에 데시벨 소리가 좀 달라. 됐어? 그다음에 소리의 3요소 하나 잠깐 보자. 소리의 3요소. 소리의 3요소는 뭐 있을까? 소리라고 하는 것들은 세 가지를 같이 표현할까? 첫 번째 뭐 있을까? 소리의 높이. 높이라는 게 있어. 높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야? 진동수와 관련돼 있어. 근데 소리에 세기라는 게 있어. 세기는 뭐야? 진폭과 관련돼 있어. 소리에 맵시라는 것도 있어. 맵시. 이건 파의 형태. 진동수는 단위는 헤르츠 단위를 쓰고 이건 데시벨이라는 걸 쓰죠. 그러니까 소리의 세기는 큰 소리, 작은 소리 이렇게 보는 거야. 그다음에 소리 높이는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세용아, 이 목소리하고 준영아, 비슷한데? 지원아, 대답해. 네.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소리야? 여자 목소리가 높은 소리야. 여자 목소리가 높은 소리가 된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 왜 애기들 울 때 같은 경우잖아. 남자 애기들 울 때하고 여자 애기들 울 때 목소리가 어떻게 해? 똑같이 다르니? 똑같아? 달라요? 좀 다르긴 해. 남자애들 목소리보다 여자들 목소리가 귀가 좀 아플 정도가 될 수 있어. 왜냐면 귀가 아프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진동수가 높아도 귀가 아픈 거고 에너지가 많은 거야. 여자애들의 에너지가 더 높아요. 남자 목소리보다 여자 목소리가 더 에너지가 높아요. 남자 목소리가 더 세보는 건 데시벨 때문에. 데시벨 때는 큰 소리니까 목소리 크게 내버린 거지. 이해되니? 지금 내가 지금 큰 소리야, 작은 소리야? 데시벨이 작은 거, 낮은 거 그렇게 보는지 했어? 세영아, 큰 소리야, 작은 소리야? 큰 소리가. 큰 소리. 자, 됐어.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럼 내가 내는 목소리는 진동수는 다를 순 없잖아. 네. 그러니까 뭐야? 큰 소리, 작은 소리. 그다음에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가 높낮이. 그다음에 세 번째 맵시라고 하는 건 뭐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야?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뭐 있지? 내가 어저께 TV에 르세라핌 있어. 르세라핌이라는 애가 있어. 걔들. 근데 채연이 있어. 채연이 나왔더라고 어저께. 사쿠라인가 걔도 나왔네. 근데 걔가 노래 부르는 거하고 건우가 노래 부르는 거하고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은 노래 부르더라도 똑같이 들리니 다르게 들리니? 달라요? 왜 다르게 들려? 파의 형태가 다른 거지. 파의 형이 다르니까 다르게 들릴 수 없어. 야, 피아노로 동해물가를 칠 때 하고, 즉 애국가를 칠 때 하고, 그다음에 바이올린으로 애국가 켤 때 하고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파 형태가 다르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5번에 파도가 해안선에 나란하게 진행된다. 파도가 해안가로 진행할 때 해안선이 들어간 곳은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곳보다 깊이가 더 깊음으로 들어간 곳으로 진행하는 파도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읽어주시고 굴절 현상에 이용 안경, 광학기기, 지구 내부 구조 분석, 굴절, 당도계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볼록 렌즈의 비세굴절, 오목 렌즈의 비세굴절 나와있지? 됐죠?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요건 끝났네. 그럼 어떤 거냐? 이거는 문제 푸셔야 되는데 내가 확인을 못 하잖아, 얘들아. 진짜 문제 푸셔야 돼요. 됐어?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누구십니까? 이제 전반사 80페이지. 오늘 많이 하면 전반사까지 갈 수 있겠다. 전반사하고 요거까지 어디냐? 전자기 파. 그러니까 뒤에 건 다 읽을 게 되게 많아, 얘들아. 뒤에 건 읽을 거. 그래서 요거까지 충분히 가능하겠다. 근데 굴절은 조금 힘들 것 같아. 굴절은 조금 힘들 것 같아. 됐어? 갑니다. 준비하세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뭐가 많아요? 너무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한 개 많다고? 괜찮아. 하나 더 해도 돼. 오늘 이상하게 다리가 아프네.
그래도 괜찮아. 좀 이따가 나 쉴 거니까. 이따가 밥 먹으러 갈 거야. 그 다음에 다른 학원 가서 이제 수업해야지. 다른 학원은 오늘은 6시부터 수업이라. 럴럴해. 갑시다. 자 밑에 갑니다. 자 전자기파와 전반사와 전자기파. 전반사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전반사. 전반사가 뭘까? 빛이 전부 반사하는 거야. 반사는 전부 반사. 그러니까 굴절이라는 현상이 원래 있어야 되더라. 그럼 봐봐. 빛이 있으면 빛이 옵니다. 그럼 오면 무조건 반사는 일어나요. 그다음 모두 일어나. 굴절이라는 현상도 일어나야 돼 이렇게. 됐어? 반사도 일어나고 굴절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빛이 왔을 때 반사와 굴절이라는 현상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에너지가 많아, 이쪽에 에너지들이 많아. 얘가 에너지가 많겠지. 나눠졌으니까. 근데 얘네들의 합은 얘가 되긴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빛이 왔어. 근데 이렇게 만든대. 안 나가는 거 굴절이라는 현상이 없어. 왜냐면 굴절각이 90도가 돼버리는 거야. 90도 이상이 돼버리는 거야. 90도가 되면 자 법선 그렸지? 법선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그럼 매질 2번으로 가 안 가? 매질 1에서 2로 가 안 가? 안 가는 거야. 굴절각이 90도가 된 걸 보고 뭐라 불러? 전반사. 근데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잘 봐봐. 이게 90도야 90도가 아니야. 아니지. 90도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야? 입사각이 커야 돼. 굴절각이 커야 돼. 굴절각이 커야 돼. 조건이 그래야 된다고. 이해돼? 그럼 조건이 90도. 즉 다시 말하면 누구?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커야 되는 거니까 어떤 조건이 맞는 거야?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진행해야 돼. 이렇게 봐야 돼.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진행해야 되라는 조건이 전반사 조건이야. 이 조건이 붙어줘야지 일어나는 거지. 느린 매질이 아니라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땐 절대 안 일어나. 왜냐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땐 입사각과 굴절각이야. 누가 커? 입사각이 크지. 그럼 얘들아 봐봐. 얘가 점점 쳐서 89도까지 갔어. 그럼 이 각은 몇 도야? 89도는 작다는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할래? 90도가 돼야지 전반사가 일어날 건데 90도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때는 일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때가 일어난다는 얘기. 이때. 즉 누구니? 굴절각이 더 클 때. 즉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이동할 때가 뭐가 일어난다? 전반사가 일어난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 정도 기억하셔요. 그다음 뒤로 온다. 밑에 임계각과 전반사입니다. 거기 첫 번째 그림에 보면 뭐 있어? 직선으로 올 때 있지. 수직으로 올 때. 아니 넘어가시는 거 아니야? 80페이지였나? 거기 그림 나왔잖아. 그럼 수직으로 들어오는 거 보여? 수직으로 들어올 때는 굴절 현상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냥 굴절 안 되고 그냥 투과를 합니다. 통과를 합니다. 두 번째. 자 A점 있을 거야. A점. A점의 경우 어떻게 되는가? 입사각 있고요. 반사각 있고요. 굴절도 하죠. 근데 입사각이 커요. 굴절각이 커요. 입사각이 커요. 그 입사각은 자 A의 경우 뭐라 됐습니까?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다라고 됐죠. 이 임계각이 뭔지 봅시다. 임계각. 임계각이 뭘까? 누가 일어나기 위한?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입사각을 보는 임계각 IC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계각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이상이 되면 그때는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이상이 됐을 때. 그래서 임계각은 뭐야?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즉 다시 말하면 굴절각이 몇 도가 되기 위한? 90도가 되기 위한 입사각을 얘기해요. 이걸 보고 임계각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임계각.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입사각을 보고 우리가 임계각이라고 부르고요. 굴절각이 90도가 되기 위한 입사각 임계각이라고 불러요. 이해되니?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갑니다. 뭐 있습니까? 자 B의 경우는 뭐라 줬어? 전반사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B 일어났지. B 일어났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아 B는 입사각과 임계각이 똑같은 거야. IC라고 보여? 그게 임계각이야. C는 어때? C는 어떻게 돼? 전반사 일어났지? 네. 그러면 이 그림만 C만 딱 있다고 그래. C만 있어. 전반사 일어난 거 봤어? 이 각은
임계각보다 크다라고 보아야 되겠지. 임계가 이상이 됩니다라고 봐야 돼. 됐어? 그 정도 보시면 돼. 됐습니까? 기억하셔요? 알았니? 자, 밑에 보면 임계각 빛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을 진행할 때 굴절각이 90도가 됐을 때 입사각을 얘기했었어. 자, 거기서 한번 봅시다. 사인 90, 사인 IC. 그러면 얘는 누구야?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갈 때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좀 잘못된 거 있어. 거기서 온다. 사인 IC는 얘가 어차피 1이니까 누구분의 누구? N1분의 N2라고 돼 있어. N1분의 N2. 그거 잘못 나와있지? 그 다음에 여기 조건에 N1이 빨라, N2가 빨라. N2가 빨라. 누가 크다? N1이 크다. 됐어? 번호가 바뀌는 거죠. 응, 번호가 바뀐 거야. 부등호 바꿔. 부등호도 바꿔야 되는 거지.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 됐어? N1이 더 큰 거를 거기서는 N2가 더 크다고 돼 있지. 아, 그거는 밑에 게 N2분의 N1으로 돼 있잖아. 그거 바꾸라고. N1분의 N2가 되고 그다음에 요거와 연결시켜서 가는 거니까. 요거와 연결시켜서 가는 거니까. 그거만 좀 바꿔주세요. 가려질까 내가? 가려질까? 안 가려질까? 해봤어. N이 흑도예요. 어? N이 흑도예요. N이 굴절률이라고 썼지. 굴절률. 그러니까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야? 얼만큼 진공호흡보다 느려. 이걸 보는 거야. 됐어? 자, 밑에 가면 보십니까? 빛이 임계각보다 큰 각으로 매질의 경계에 입사할 때 빛은 전반사입니다 라고 했죠? 임계각보다 클 때. 전반사를 이용하면 빛의 세기가 약해지지 않고 빛의 진행 경로를 바꿀 수 있으면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 얘들아, 전반사를 이용하는 것들은 어떤 걸 주로 많이 이용하냐면 혹시 내시경 수술이라고 들어봤어? 그러니까 얘는 요즘 같은 경우 수술할 때 개복 수술을 안 해. 개복 수술은 뭐야? 배를 완전 잘라서 벌린 다음에 수술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회복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그래서 그다음에 미용상, 외관상도 안 좋아서 요즘 구멍을 뚫어. 구멍을 뚫으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카메라를 대는 거야. 근데 어둡잖아. 그러니까 빛도 넣어줘야 돼. 그 빛이 그러니까 광섬유를 이용한 빛이야. 다시 말해 이건 전반사를 이용한다. 됐어? 그래서 수술은 그렇게 하는 거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해. 예를 들면 뭐 맹장 수술도 마찬가지, 뭐 어깨 수술, 뼈 가는 거 이런 건 다 마찬가지야. 됐어? 나에겐 구멍이 3개 있어. 진짜 어깨 수술할 때 뭐 내시경 수술해서 구멍이 빵빵 3개 있더라고. 어깨 여기 하나 있고 이 양쪽에 2개씩, 1개씩 있더라고. 그래서 수술을 카메라가 들어가고 도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빛이 들어가고 3개 다 수술하더라고. 어? 도구도 얇은 거예요. 그러겠지. 도구도 얇아야겠지. 그걸 뚫고 가려면. 안 그러면 이거 잘라야지. 어? 마취 안 하고 하셨어요? 마취했지. 아. 그러니까 뼈를 갈아내야 되니까. 예전에 뭐지 어깨 이쪽 뼈가 이쪽 뭐지 어깨 뼈가 이쪽 밑에 있는 신경을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뼈가 자라가지고 그래서 눌러서 이걸 갈아낸 거지. 그랬었어. 근데 처음에 수술하고 왔는데 팔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돼가지고 팔을 이렇게 하고 수업했어요. 진짜 이렇게 수업했어. 어제 그 목요일날 입원해서 목요일날 오후에 수술해서 토요일날 아침에 퇴원했거든. 원래 일주일 정도 있으라 했는데 수업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근데 가라는 뼈가루는 어떻게 쳐요? 난 모르지. 내가 안 봤으니까. 눈을 떴더니 병실이던데. 나 아침에 가서 뭐지 9시부터 수업이라 8시에 퇴원해서 9시에 수업하러 갔어. 근데 팔이 이게 안 되니까 왼손으로 쓰다가 왼손은 못 쓰잖아. 그래서 오른손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수업했지. 아무튼 그랬었다고. 자, 갑니다. 기억하시고 밑에 갑니다. 전반사가 해당 조건 있죠? 빛이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을 진행할 때 조건이 그겁니다. 뭐라고?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갈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큰 경우에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어떤 거야?
임계각 이상이 될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밑에 3번 줄전화 굴절률이 큰 물질일수록 임계각이 작다. 그 다음 밑에다 조그맣게 써. 뭐라고 쓸까? 도매질간 도매질간 속도 차이 클수록 이렇게도 좀 적어주세요. 속도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꺾이는 정도가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입사각이 작아져요. 됐습니까? 인기감이 작다고요? 인계각이 작다고. 그러니까 각이 작아도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도 차이가 별로 없으면 뭐야? 입사각이 커져야 90도까지 굴절각이 90도까지 갈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두 개의 차이가 크면 어떻게 돼? 굴절이 많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입사각이 조금만 있어도 90도가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자 밑에 갑니다. 유리 공기, 물 공기 누구의 속도 차이가 크니? 유리에서 물이야, 물에서 공기야. 그러니까 유리에서 공기야, 물에서 공기야. 그러니까 그 속도 차이가. 유리에서 공기일 때의 속도 차이가 더 커. 됐어? 다시 한번 얘기해 봐봐. 유리에서 공기로 갈 때가 더 속도 차이가 클까? 아니면 물에서 공기로 갈 때가 속도 차이가 클까? 유리에서 공기죠. 그 유리에서 공기니까 걔네들이 입사각이 더 작아요. 됐어? 그래서 유리에서 공기로 갈 때 각이 몇 도로 했어? 42도지. 근데 물에서 갈 때는 48도잖아. 그러니까 누구야? 이걸 보고도 누구야? 아 굴절률이 누가 제일 컸어 여기서? 유리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공기가 제일 작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속도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속도 누가 제일 빨라? 공기 그 다음에 물 유리 이 순서로 속도는 빠른 거고 굴절률하고 속도는 반대가 되는 거죠. 기억하시면 되겠다. 뒤로 갑니다. 자 여러가지 전반사 현상이 있을 겁니다. 자 구멍 뚫린 플라스틱 컵에 레이저를 쐈더니 어떻게 레이저 빛이 물줄기를 따라 진행한다. 레이저 빛이 프리즘에 입사된 후에 되돌아 나온다. 휘어진 광섬유의 끝에서 레이저 빛이 보일 거고요. 수족관의 물고기가 수면에 비춰본다. 야 수족관 여기 가봤어? 여기 잠실에 뭐 있어? 어떻게 타고요? 코엑스 있잖냐? 아, 잠실 아닌가 거기가? 잠실이잖아. 잠실 그쪽 근처잖아. 그렇지. 근데 코엑스에 가면 거기 뭐 있어? 아쿠아리움 있잖아. 거기면 뭐 터널 같은 데 있고 터널에 뭐 물고기 막 지나가잖아. 근데 터널에 있는 그 물고기 같은 거 위에 모습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전반사에서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 속 전반사 이용 같은 게 얘가 좀 읽어주셔요. 됐습니까? 다이아몬드 나와야 돼. 다이아몬드 이쁘지? 맞아? 됐어? 예. 야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무슨 사랑만 있으면 되지 무슨 다이아몬드가 왜 필요해?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지원아 별 결혼할 때 뭐가 필요해? 다이아몬드 필요해? 필요하다 뭐 받아야지. 사랑이 징표인데 받아야지. 그러니까 니네는 받으라는 얘기고 니네는 주지 말라는 얘기라서 갑니다. 내가 한물이지 뭐 간단히 말하면 갑시다. 뒤로 간다. 자 다음 페이지 누굽니까? 82페이지 갑니다. 다 끝났네요. 방통신이지. 야 집에 인터넷 들어오니? 뭐 쓴대? 뭐 쓴대? 광섬유 써요. 광섬유. 그러니까 빠르지. 그러니까 빠르다라는 게 밑에 갑니다. 자 광섬유 빛을 전송시킬 수 있는 섬유 모양의 관이고요. 중앙에 있는 굴절이 큰 코어를 굴절률이 작은 클레딩이 감싸는 모양. 줄 좀 칠 거. 굴절률이 큰 코어를 굴절률이 작은 클레딩이 줄 쳐놓을 거. 그러니까 바깥쪽이 누구야? 클레딩이 있을 거고 안쪽에 코어가 있을 거야. 근데 코어는 굴절률이 코어가 느린 매질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진행해 가야 되는 건 코어를 가야 돼? 클레딩을 가야 돼? 코어를 가야 돼? 클레딩을 가야 돼? 빛이 가야 되는 거야. 코어를 가는 거야. 클레딩을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코어 쪽을 가는 거니까 코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느린 매질, 클레딩은 빠른 매질. 이해돼요? 자, 방통신, 음성, 영상 등과 같은 신호를 비교전환 시킨 후에 광섬유를 통해 주고받은 통신 방식이고요. 전반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유선 통신에 비해 전송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으로 전송할 수 있고 외부 전파에 의한 간섭이나 혼선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번 끊어지면 다시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죠. 집에 광통신이 있을 건데 잘 못 보지. 근데 걔들 같은 게 보면 이걸 휘면 안 돼. 그러니까 주로 깨질 수 있거든. 깨지게 되면 그거 못 써. 그러니까 그걸 잘라서 완전히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보다는 그러니까 새로 자체 연결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조심하라 그런 얘기 많이 하긴 하거든. 근데 니네가 솔직히 볼 일은 없지 뭐. 본 적 있어? 없잖아. 어? 두꺼비 집에. 아 두꺼비 집에 있진 않지. 두꺼비 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뭐지 그 벽체 내에 들어있을 걸. 일단 밑에 보시면 거기서 봅시다. 일단 음성 및 영상 신호가 전기 신호로 갈 거야. 그럼 발신기 거기에 보여? 발신기? 발신기가 뭐야? 그 음성 이런 것들을 전기 신호로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 전기 신호를 뭐로 바꿔? 비수로 바꿔주는 거야 발신기가. 그럼 쭉 가다가 수신기 뭐야? 광검줄기라는 거 있죠? 그걸로 뭐 한 거야? 전기 신호를 바꿔주는 거지. 그러니까 광다이어도 그런 것들이 이용되는 거야 거기서. 자, 방통신의 장단점 니네가 빨리 읽으세요. 니네가 읽으세요. 됐어요? 괜찮죠? 넘어갈 겁니다. 자, 83페이지. 자, 전자기파. 전자기파는 누구와 누가 섞인가? 전기장과 자기장이 섞인가? 그 전자기파라고 불러. 근데 내가 지난번에 뭐랬어? 세트를 썼지. 그러니까 전기가 생기면, 전기장이 생기면 자기장을 유도하고, 자기장이 생기면 전기장을 유도하고 서로 세트야. 알았니? 자, 그럼 밑에 갑니다. 보십니까? 전기장의 발견. 그러니까 니네가 한번 읽으시면 되겠고요. 밑에 전기에 교류 전류가 흐르면 축전기 양 극판에 충전된 전압이 계속 변하면서 극판 사이에 진동하는 전기장이 생기고 이 전기장은 자기장을 유도하게 됩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가 서로를 유도하면서 공간을 퍼져나가는 것을 전자기파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거기 나오는 거 보면 여기에 축전기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위쪽도 축전 판때기가 존재하죠. 그럼 여기서 교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얘가 축전기라는 얘기는 전기를 저장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전류가 갈 때가 있을 거고 반대로 갈 때가 있지. 그럼 들어가는 걸 충전, 나오는 걸 방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얘들의 전이차가 전기장에 변화가 생긴다고. 변화가 생긴다는 게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그럼 움직였으니까 뭐가 생겨? 이거에 따라서 유도되는 자기장이 생겨. 항상 뭐로 생긴다? 수직으로 생겨요. 전기장과 자기장, 자기장과 전기장 수직으로 생긴다. 그래서 뭐야? 서로 유도를 하면서 간다는 얘기야. 봐봐. 전기장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자기장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 이렇게 생긴다. 서로 수직으로 생긴다. 됐습니까? 밑에 갑니다. 전자기파의 성질. 전자기파는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지만 매질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파동입니다. 됐죠? 두 번째 뭐 있대? 전자기파의 속력 얼마래? 빛의 속력과 똑같습니다. 30만 km/s. 됐죠? 전자기파의 에너지. 에너지가 뭐가 클수록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 크다. 그래서 에너지는 어떻게 하는데 HF라고 하든지 람다분의 HC라고 한다고 배웠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뭐냐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됐죠? 우리가 적외선이라는 게 있지. 적외선은 파장이 길어요 짧아요? 근데 자외선은요? 짧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파장이 긴 적외선은 에너지가 작은 거고 파장이 짧은 자외선은 에너지가 큰 거고. 됐습니까? 자, 바로 밑에 갑니다. 전자기파의 종류. 비슷한 성질을 가진 전자기파를 파장별로 구간을 나누면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로 구분할 수 있다. 줄 쳐주세요. 파장이 짧을수록 직진성이 강하며 파장이 길수록 멀리까지 전파됩니다. 됐어요? 여기 좀 전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제일 파장이 짧은 게 감마선이 제일 짧아요. 감마선이 제일 짧다는 얘기 직진성이 크기 때문에 뭐하냐? 암의 치료에 이용되죠. 또 하나 온다. 엑스레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뭐하는 건데 우리? 그러니까 뭐 우리 내부에 있는 모습을 보려고 직진한 우리 몸을 투과를 하는 거잖아. 마이크로파는 뭐야?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라디오파는 라디오는 멀리까지 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전국을 다 가야 되는 거니까. 강원도에 가면 뭐가 잡히는 줄 알아? 잘 돌리면 만수광선.
어? 방송 무슨 방송? 그 북한에서 그렇지. 북한에서 나온 방송들 들린다. 중국 방송도 겁나 많이 들린다. 강원도에 가면 주파수 잘 돌리다 보면 중국 방송 같은 FM 말고 AM으로 봐야 돼. AM. AM 방송이 훨씬 더 회전이 잘 돼. 꺾이는 게 많다. 됐어? 자 뒤로 갑니다. 누구 있어? 84페이지, 85페이지 있지? 딱 보니까 뭐야? 종류에 대한 특징들이지. 이건 내가 설명할 게 있을까 없을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나와요. 나오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솔직히 없거든 이거. 단순한 암기야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해돼? 네. 오늘 여기까지 갔다. 그다음에 자 봐봐 하나 더 얘기할게요. 문제는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진짜 풀어야 돼. 알았어? 풀어야 돼. 뭐냐면 이게 2학기 때 들어갈 부분이긴 하거든. 근데 남아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 뭐 남았냐면 일단 실제로 간섭. 그러니까 보강 간섭, 상세 간섭이랑 간섭 하나 남아있고 그다음에 입자성 나오는데 간섭과 입자성은 내용이 많지는 않아. 됐어? 근데 우리가 할 거는 좀 웬만큼 다 한 거고 근데 한 주만 더 있으면 끝까지 다 돌리는 게 조금 아쉽긴 하다. 딱 한 주만 더 있으면 끝까지 다 돌리는데 어쩔 수 없다. 됐어? 다음 주부터라고 그러는데 왜 화학은 어떻게 쓰더라고요? 어? 화학 주 다음 주부터 하냐? 그러니까 똑같이 뭐 다음 주에 그 초록색 다시 줄 거야.